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런 얘기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해놓고 또 한국이랑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런 메시지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또 한 번 트럼프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락가락 그냥 좌충우돌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요. 네. 트럼프가 한국이 지금 관세 협정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배신이다.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자동차, 의약품은 물론이고 일반 상호 관세까지도 모두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닌 게요. 본인의 SNS로 직접 얘기를 한 것이니까 작심하고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나오면서 한국 여러 가지 그 무역 환경이 또 급전직하 우리나라와 한미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에 떨고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가 이 무역 협상이나 관세 협상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징계 내지는 속도를 내고 있다 하는 면에서 긴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제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오와 가는 비행기 앞에서 기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즉 태연스럽게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와 문제를 잘 협상해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아직까지 관세 폭탄을 터뜨리지도 않았고 또 관세 폭탄을 말을 선언해서 그 후에 행정 조처가 따라야 될 건데 지금 백악관이나 미국 상무부, 재무부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관세를 올리려는 지금 움직임 자체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의도가 무엇일까? 숨겨진 거대한 트럼프의 노림수나 트럼프의 구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억측에서 시작해서 또 미국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한 아주 작전상 한국 윽박이다. 이런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트럼프만이 진심을 알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악관도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지금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합의한 약속인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입장인 것인데요. 아직 관세 인상이 관보에 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김정관 산업통상장관도 곧 방미길에 오를 테고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외에는요. 미국 정부 어느 곳에서도 공식으로 스테이트먼트나 성명 발표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백악관이 한국이 약속 이행에 진전 없어라는 그 얘기는 백악관이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연합뉴스 특파원이 직접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아주 악착같이 이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의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한국이 지금 후속 협상을 그 협상에 나온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후속 협상이라는 것은 원래 작년 7월 달에 맺어진 한미 간의 투자 협상, 관세 협상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마다 200억 달러씩이죠. 그런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이 법적 절차를 발동을 한다 되어 있고 당시 협약문을 정확하게 보면 한국이 3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면 그러니까 제출하면 그때부터 미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이미 그 한미 투자 촉진법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죠. 바로 이 대목.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백악관이 연합뉴스에게 단독으로 얘기한 내용만 놓고 보면 한국이 특별법을
왜 통과를 안 시키느냐. 이 대목을 지금 문제 삼는 것으로 액면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발의만 하면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련 협정이나 법, 약속 어떤 것도 어긴 상태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 왜 이런 조처를 했을까? 현재 뭐 단기적으로는 좀 한국의 협상 이행, 그러니까 빨리 돈 좀 투자해라. 특히 지금 그 알래스카 LNG가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대목인데요. 한국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본격적으로 에너지 개발한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좀 과시하려고 속도를 더 빨리 하려고 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한국이 뭐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과 일부 갈등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압박용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조금 더 글로벌 시각에서 지금 유럽 연합이 27개 나라입니다. 미국과 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의회 인준을 일단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린랜드 사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흥분해서 그린랜드 사태에 대해서 백악관이 클리어한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는 심의하지 말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을 유럽을 겨냥해서 한국 사태를 보라. 한국이 지지부진하면 다시 관세 돌아간다. 유럽도 정신 차리라는 유럽 경고용이라는 이런 설이 세 번째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지금 미국의 IC라는 거, ICE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이 총을 남발을 해서 뭐 선의의 민간인들이 지금 사망하는 사건이 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의 민심을 좀 국제 관세 문제로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작전이 아닌가라는 정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사님 개인적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큰 게 한국 들어 빨리 투자하라. 왜냐하면 최근에 환율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그중에서도 2,000억 달러는 직접 현찰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환율이 무너지면 미국에 대한 투자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꼭 집어서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러나 이 한 요인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미국 국내 요인 또 국제 요인, 유럽과의 관계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 방 세게 때렸는데 그러나 문제는 하루 만에 말을 또 뒤집어 버리면서 이것이 뭐 한국을 정말 한 방 붙어보자라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트럼프 타코 한번 치고 빠지기 전략을 해서 판을 한번 흔들어 보는 그런 어떤 의도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증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어제 말씀해주신 관세 인상 언급이 있었는데도 우리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말씀해주신 타코 트레이드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타코라는 게 멕시칸 푸드, 이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로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로서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지만 약간 그 매콤한 타코가 있습니다. 이 발음이 TACO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항상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항상 도망간다. 이 치킨이라는 게 치킨 게임 한번 위태로운 상황을 마련해 놓고 경쟁이 심해지거나 위험이 닥치면 본인은 빠져나간다. 이 타코 현상 때문에 뉴욕 증시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아주 대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주 위기 어떤 급박한 어떤 공포를 야기하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하루 만에 타코를 해버리면 그래서 트럼프 미국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식 시장 잊어버리고 타코 먹으러 가자. 이런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타코 먹고 오는 그 시각에 트럼프가 또 말을 뒤집으니까 주가가 반전을 해버리는데 자 트럼프의 첫 공포 때 떨어진 주가보다도
트럼프가 거기까지는 절대 안 갈 거야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떨어진 것보다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발동했던 어저께 그 SNS 나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나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는 안 속아. 트럼프 또 그런 얘기했지 이번에도 타코일 거야. 이런 어떤 안도감이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의 확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거야 해서 배팅을 하고 오늘 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더 아주 뛰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트럼프 타코 조심해야 돼요. 자, 트럼프는 요즘 타코는 유행에 조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 타코는 흘러간 얘기예요. 요즘은 자, 트럼프 튜나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튜나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트럼프 튜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 유절리 니게이트 어나운스먼트. 이것은 트럼프는 자기 발표를 언제든지 뒤집는다. 그 타코하고 튜나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게 뒤집는다는 겁니다. 타코는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걸로 그것은 상황이 종료인데 트럼프 튜나 참치를 빗댄 트럼프 튜나는 발표를 뒤집으니까 자 오늘 한국하고 상의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내일 아니야 내 잘못 생각했어 한국은 때려야 되겠어 또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정신을 더 차려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타코보다도 더 무서운 트럼프의 튜나가 왔다. 이게 뉴욕 증시의 진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증시 역시도 그런 관세 같은 영향이 없이 오늘 코스피 지금 5,140선이고요. 코스닥도 1,100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역대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보통요 통상적인 그동안의 주식 흐름 패턴을 보면 4,000선이나 5,000선 이런 고비를 넘을 때 아주 시소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힘들게 아주 힘들게 넘으면 올라가서도 4,000이나 5,000 마지노선을 돌파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 주의와 경계 심리 때문에 한동안 혼전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요. 자, 4,000에서 5,000 가는데 87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역사에 70년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5,000을 가볍게 넘어오니까 이제 허들을 넘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달라드는. 그래서 하루에 지금 거기서 100이 더 올라서 5,100, 지금은 또 5,200 이런 속도로 그대로 단순 계산한다면 6,000포인트도 며칠 안 남았다. 물론 이 시세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너무 빨리 오르면 떨어질 수도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야말로 한국 코스닥 코스피 폭발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일 같은 날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1등 공신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오늘 83만 원 이상으로 폭발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두 회사들의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은 아마도 뭐 역대급일 것이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만 20조를 성큼 넘어서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올라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중에서요, 이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로 하는 게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 요 세 가지의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인공지능 돌풍과 관련해서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소외받았습니다. GPU 반도체만이 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전성시대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3분기 말을 기점으로 메모리 쪽으로도 확산이 된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세계 최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도 폭발이 됐는데 그 4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시장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측치는 이미 2주 전에 다 나온 상태라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실적이 못하면 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증권시장 속담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치보다 실적치가 높으냐 아니면 그보다 낮으냐가 중대한 변수인데 아무튼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 기반을 까는 그 저변을 까는 반도체 시장으로서 지금 압도적인 우세. 거기다가 특히 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 고대역 반도체 그게 지금 4벌전도 삼성전자도 이제 들어간다. 또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4분의 3을 독점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내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금값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금값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금 보유량이 그 전에 비해서 세계적인 순위가 조금 낮아졌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한은이 상대적으로 금을 좀 덜 사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 예. 한국은행 금 보유량 국가별 순위 39위고요. 또 국제기구까지 합하면 41등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금을 포함한 외환 보유고는 세계에서 9등, 10등인데 금만 놓고 보면 중진국 저 밑에 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최근 13년 동안 금 한 톨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금값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제일 아마 속이 많이 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낼 때 금을 담보로 한 금본위제로 시작한 게 인류 역사의 시발이었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50년 6월 12일 날 한국은행이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일본이 남겨놓고 간 금덩이를 소공동에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 금의 상당 부분을 그냥 탈취해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금부터 사실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는 부산으로 돌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난히 금이 없는 나라였는데 2013년에 당시 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도 금을 좀 사자 해서 금을 90톤이나 샀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이 110톤이 있거든요. 110톤 중에 90톤을 김중수 총재 한 사람이 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금을 사자마자 아주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1,600달러에 샀습니다. 지금 5,100인데 네. 1,600에 샀는데 그해 말에 1,9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했는데 그 다음에 1,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회에서 내가 어느 국회의원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이 나라를 들어먹었다. 왜 1,600달러에 산 금이 1,200 됐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그래서 엄청난 그 김중수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이 지금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판단할 때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금값이 오르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을 샀을 때도 그때 막 오르던 순간이었는데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졌고 또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면에서는 우리가 중장기 전략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시경제 전반을 놓고 좀 그 듬직하게 좀 오래가는 그런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도 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금 하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떠올랐는데 혹시 황금 박쥐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전남 한평에 황금 예. 박쥐상이 있는데 당시 제작할 때는 혈세 낭비다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다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 황금박쥐 뿐이겠습니까? 금으로 그동안에 금반지 선물 주고 받은 사람 또는 금동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때 금값이 약 20년 동안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이것이 미국이 금리를 결정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언제부터 올렸느냐? 2000년도 폴 볼커라는 사람이 금리를 21.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잖아요. 내일 아침에 연준이 FOMC를 하는데 3.75로 동결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3.75에 비해서 거의 10배, 거의 한
8배 정도 높은 21%까지 금리를 올리니까 금이 대폭락을 했거든요. 자, 왜 갑자기 금리 인상하고 연동을 시키냐면요. 금은 금융 상품 중에서요. 좀 다른 금융 상품과 완전히 속성이 다릅니다. 모든 금융 상품은 이자가 있어요. 조금이든 적든. 그런데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안 줍니다. 안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관시켜 놓으면 오히려 보관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시대 때는 금은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리면 다른 금융 상품의 이자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금은 어차피 이자가 없으니까 금의 그러니까 상대적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역시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돈을 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금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값이 오른다지만 사실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달러 가치, 돈이 지금 거의 녹아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돈을 너무 찍어내는 바람에 달러 가치 떨어지는 것만큼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값 올라가는 것도 내가 황금박쥐 또는 금을 사야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미리 얘기해주는 하나의 선행 시그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억이던 황금박쥐상 386억 원이 됐다고 하네요.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